당신 어제 어디 갔다 온 거야? 친구들 만났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네 친정 가서 김장 도와줬잖아.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카톡 왔더라. 김장 도와줘서 고맙다고. 아, 그게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취소돼서 지수가 부탁해서. 그래서 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냥 말 안 한 거지. 당신 기억해?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셀프 효도 하자고. 서로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자고. 그건 그때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내가 우리 엄마 일로 당신한테 도움 청한 적 있어. 휴,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상한 거지. 그 여자 엄마 김장은 도와주면서 우리 엄마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45세 박서현 씨입니다. 서현과 남편 민주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된 부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사이 좋은 부부였지만 서현에게는 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대학 동기 지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지수는 대학 때부터 절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원래 남녀 사이에 우정을 믿지 않았기에 지금도 남편과 연락하는 지수의 존재가 영 불편했습니다. 그나마 지수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기에 좋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수가 이혼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 구하기를 도와주고 김장을 도와주러 가고 서연이 불편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는 친구인데 뭐라며 오히려 서연을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던 서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크게 다치시게 되었는데 민주는 바쁜 업무를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못했고 결국 장례 때에도 일 때문에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수를 데려다 주기까지 한 거죠.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지수를 먼저 챙긴 남편. 서연은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였죠. 서연은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살던 26살. 주변의 권유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민준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그저 그랬지만 만날수록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2년간의 연애 끝에 28의 나이로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벌써 20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서연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오지 않았죠. 자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딩크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위로하며 우리 둘이서 잘 살자고 다짐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상처는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민준의 대학 동기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계절,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그 모임에는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라는 여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임이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모임에 참석하는 지수라는 존재가 싫었습니다. 민주는 IT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대기업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팀장 자리까지 올랐죠. 야근이 잦고 주말 출근도 흔한 업계였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방학도 있고 퇴근 시간이 일정해서 나름 만족하며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맞벌이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각자 즐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늘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지수. 민준과 같은 과 동기이자 지금도 같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결혼 초에 민준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그 지수라는 친구랑 대학 때 사귄 적 있어?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귄 건 아니고 뭐 좀 가깝긴 했지. 제일 친한 동기니까.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대답이 서연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조건만 맞았으면 사귀었을 거라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고 지수라는 여자도 결혼해서 딸까지 있다고 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과 민준 부부는 지수 부부와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아는 정도였죠. 가끔 업계 모임이나 민준의 동기 모임에서 마주치면 인사나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서연도 몇 번 지수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밝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민준과 지수가 연락하는 일은 잦았습니다. 같은 업계다 보니 프로젝트 협업도 있었고 서로 자문을 구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퇴근 후 민준의 핸드폰에서 지수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면 서연은 속으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친구인데 뭐 업무 때문인데 왜 그래 하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만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대학생 딸도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여자, 아이 엄마인 여자가 설마 무슨 일을 벌이겠느냐 싶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민준이 저녁을 먹으면서 무심히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지수가 이혼했대. 서연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왜? 서연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시댁이랑 안 맞았나 봐. 결혼 초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다더라. 이번에 결국 참다 못해 이혼했대. 민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서연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남의 이혼 소식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지 알 수 없었죠. 딸은 어떻게 돼? 딸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엄마 따라 나왔대. 이제 자기 인생 살겠다고 했다더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지수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왜?
야근. 아니, 지수가 집 보러 가는데 같이 가보자고 해서. 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한숨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왜 그 여자 집 보러 가는 거 도와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민주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부동산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나 요즘 재테크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잖아. 그래서 좀 봐주기로 했어. 그래도 그렇지.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에이, 친구 좀 도와주는 건데 뭐. 금방 갈게.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 좀 도와주는 것. 그 말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반복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지수의 집 구하기를 도왔습니다. 매물 정보를 찾아주고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주말에도 나가고 퇴근 후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은 지수랑 집 보러 간다. 지수가 계약서 검토 좀 해달래. 같은 말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지수가 결국 구한 집의 위치였습니다. 여보, 지수가 드디어 집 샀대. 우리 회사 근처더라. 뭐, 서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직장이 거기니까 출퇴근하기 편하다고 거기로 정했대. 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 서연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필 왜 거기일까요? 수많은 동네 중에서 왜 하필 남편 회사 근처여야 했을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그냥 우연이야. 출퇴근하기 편하다잖아. 같은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집들이 한대. 나보고 와달래. 집들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집 구할 때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저녁 대접하겠대.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뭐 괜찮으면 같이 가고. 민준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마치 서연이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서연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봤자 불편할 게 뻔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남의 남편을 초대하는 것도 이상했고 그 자리에 아내까지 끼어들어가는 것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민준을 맞았습니다. 늦었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민준은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수 회사 동료 한 명이랑 나랑 셋이었어. 근데 그 동료가 애가 아프다고 금방 가더라고. 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둘이 있었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있었는데 알바 간다고 나갔어. 뭐 어쩔 수 없지. 민주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서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 여자 집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다고? 에이, 무슨 이상한 생각하지 마.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밥 먹고 얘기하다 온 거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든 말든이 문제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혼 남자가 혼자 사는 여자 집에서
둘이 밥을 먹는 게 말이 돼.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왜 이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연은 그날 밤 민준과 크게 싸웠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이내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친구야.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친구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안 돼. 친구면 선을 지켜야지. 왜 자꾸 그 선을 넘어? 나는 아무것도 안 넘었어. 당신이 선을 너무 좁게 그은 거지. 서연은 허탈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았죠. 한동안 민주는 서연의 눈치를 보며 지수와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적어도 서연 앞에서는 말이죠. 지수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다른 방에 가서 받았습니다. 서연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준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 아침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응. 누구? 서연이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어. 그래. 늦지 말고 들어와. 민주는 아침을 먹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서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민주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주는 피곤한 얼굴로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도 민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불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어서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아울렛에 옷 사러 가기로 했잖아. 아, 미안. 너무 피곤해. 다음에 가자. 왜 이렇게 피곤해? 어제 뭐 했는데?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했더니 민주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약속을 취소당한 것도 서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들어봤자 별 의미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오후에 빨래를 하다가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지수였습니다. 민준아, 어제 김장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어. 다음에 꼭 보답할게. 서연은 핸드폰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김장, 친구들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김장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민준을 깨웠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잠결에 눈을 뜨더니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어제 친구 만난 거 아니었어? 그 여자네 친정 가서 김장 도와준 거야?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들 바빠서 취소됐어. 그래서 지수가 부탁해서 혼자서는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간 거야?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고 그냥 말 안 한 거지.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당신 기억해?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셀프 효도 하자고.
서로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자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건 그때고, 민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일로 당신한테 도움 청한 적 있어. 근데 당신은 그 여자 엄마 김장을 도와줘. 휴,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이상한 거지. 서연은 그날부터 민준과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하지 않았고 저녁에도 각자 먹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해하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론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요.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언니는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았습니다. 서연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밀린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사고가 났어. 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현관 앞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히셨대. 이웃분이 발견하고 119 불러서 지금 병원이야. 나 지금 가는 중인데 너도 빨리 와.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괜찮으실 거야. 계속 중얼거리면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죠. 언니는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서연과 언니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민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준은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있다가 회사 일이 있다며 돌아갔습니다. 연말이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정말 바쁜 시기니까요. 며칠 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누가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서연은 학교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민주는 그동안 병원에 한두 번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바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섭섭했지만 혼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서연과 언니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와 함께 울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많이 안 좋으시구나. 당신 내일 출장 간다고 했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정 조정 가능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는 없어?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내가 최대한 빨리 일 마치고 돌아올게.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은 출장을 가야 한다니.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조심히 다녀와. 정말 미안해. 돌아오자마자 바로 병원 갈게.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의 입장도 이해는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속상했습니다. 이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서연과 언니 그리고 언니의 가족들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눈을 뜨시더니 서연과 언니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 최대한 빨리 갈게.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제자들, 친구들, 이웃들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서연은 상주로서 조문을 받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민주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민준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 뭐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아, 지수랑 같은 비행기로 왔거든.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택시 같이 타고 왔어.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수도 같은 프로젝트 출장이었어. 근데 짐이 많다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 그래서 좀 늦었어.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가? 민주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인데 그 여자 집부터 데려다 주고 온 거야? 같은 방향도 아니잖아. 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택시비도 아까우니까 같이 타고 왔는데 지수가 먼저 내린다고 해서.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야, 서현아. 민준이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나가! 서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언니가 다가와서 민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의 장모가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다른 여자를 먼저 챙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때 그냥 택시를 따로 탔어야 했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민주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꽃도 사오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서현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민주는 서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지수랑도 연락 안 할게. 완전히 끊을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항상 그랬어. 아니야. 당신이 제일 중요해.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도 늦게 온 주제에 그 여자 집은 데려다 줬잖아. 그건 정말 실수였어.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당신의 본심이지.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 같이 이겨낸 게 얼마나 많은데. 20년을 같이 살았잖아.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민주는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서연은 뿌리쳤습니다. 이미 수백 번 용서했어. 이제 지쳤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은 저녁에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이 구석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정말 모르겠어. 서연이가 이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날 택시를 따로 탈 걸 그랬나 봐. 택시 얘기. 장례식 날 지수를 데려다 준 그 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탓이지. 내가 서연이 마음을 너무 몰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얘기 들어줘서. 요즘 너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민준은 지금 지수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조언 고마워. 아, 그래. 알겠어. 나중에 연락할게. 민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뒤로 돌아서서 반대편 길로 걸었습니다. 마트 봉지를 든 채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몇 분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마트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준이 물었습니다. 마트.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랑 통화했어. 민주는 커피 잔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봤어. 아파트 단지에서 통화하는 거.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하러? 그냥 얘기 좀 하려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이 이혼하자는데 어떡하면 좋을지. 지수가 조언 좀 해줄까 해서.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내가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한테 상담을 받아? 지수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객관적?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한테 상담을 받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그 여자한테 매달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잖아. 서연아, 됐어. 이제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결국 민준과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집은 민준이 가져갔고 서연은 현금을 받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서연은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민주는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는 않았지만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한 지인을 통해 민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지수한테 고백했대.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거절했대. 자기는 그런 마음 없었다고. 민준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대.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뻔뻔하네. 민준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서연은 이제 민준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또다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회사를 그만뒀대. 서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민준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지수도 떠났고 서연도 떠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우정도 사랑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대형 서점에서였습니다. 서연은 신간 소설을 고르고 있었고 민준은 자기계발서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졌고 살도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서연아,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래, 잘 지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잘 지내요? 나는 요즘 좀 힘들어. 민주는 하소연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갈게요. 잠깐만.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점을 나와 햇살 아래 섰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